창가 쪽 벽에 걸린 달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2월 칸에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려 넣은 풍경이었죠. 연한 하늘과 낮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았고요. 색이 바랜 숫자들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참 그 칸만 바라봤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했죠. 나는 그 흐림이 왜 익숙한지 생각했습니다. 달력 아래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마른 꽃을 꽂아둔 유리병이 있었죠. 그 옆에 안경도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안경을 쓴 채로 달력을 보면요. 그림의 선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또렷해진다고 달라질 일은 없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또렷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흐릿한 채로 봤습니다. 흐릿하면 마음이 덜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은 한 장씩 넘어가야 하는데요. 나는 넘기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를 넘기는 일이 어려웠던 날들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흔들었고요. 그림 속 하늘도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나는 그 비슷함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2월 칸의 그림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달력은 날짜를 세는 물건인데요. 그날은 그림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림 속 지붕 끝에 눈이 얹힌 듯 했습니다. 아마 겨울 끝의 마을이었겠죠.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살짝 눌렀습니다. 눌린 자리만큼 소리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도 들렸는데요. 그 소리조차 먼 곳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은 늘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그 앞을 지나갔죠. 그런데 그날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나를 붙잡았다기보다요. 내가 그 앞에 서 있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 멈추는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칸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여백이 눈에 남았습니다. 벽지의 무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짧게 멈췄다가 다시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종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죠. 멀리 차 소리가 지나가고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짐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기침이 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간 굽어들었는데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오늘은 설명보다 느낌이 앞섰습니다. 지나간 달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듯 했죠. 그러나 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면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만큼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은 조용히 빛을 바꿉니다. 나는 그 빛을 손바닥으로 가늠해 봤습니다. 내가 원한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달력이 말해주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회색을 따라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달력칸 위로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접촉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오래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칸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손끝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달라붙음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떼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월의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고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죠. 그 흐름 안에서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아진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작은 칸을 보고 있으니까요. 발바닥에 바닥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언제 벗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차갑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느린 만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마을의 지붕색이 조금 더 진해 보였습니다. 빛이 바뀐 건지 내 눈이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달력은 날짜를 알려주지만요. 내 몸은 다른 단위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단위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게였고 온도였고 거리였습니다. 나는 그 단위 안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오래 바라보니 눈이 아팠습니다. 흐릿한 색을 따라가느라 그랬나 봅니다. 목이 뻐근해져서 어깨를 돌렸습니다. 그때 손등이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난방을 켰는데도 손은 식어 있었죠. 손이 식으면 마음도 천천히 식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지면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밀어 넣었습니다. 발을 넣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서 있는 자세가 오래됐는데요. 다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게 더 이상했습니다. 몸이 멈추는 걸 허락한 것 같았습니다. 달력칸 하나가 내 몸의 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잠시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뼈가 조금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서 그랬을 겁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작은 소리도 울립니다. 나는 그 울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죠.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깊게 쉬면 몸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얕게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움직임조차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몸에게 천천히 가라고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워서 그랬습니다. 차가움이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차가움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움이 언제부터였을까? 아침부터였을까? 어제부터였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알아챈 것 뿐이었습니다. 몸은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늦게 알아챈 거죠. 늦게 알아챈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목이 조금 굳은 것 같았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시계를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시계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놀랄 것 같았거든요. 놀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몸이 말하는 시간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은 분이나 초가 아니었습니다. 무게였고 온도였고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감각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등 뒤로 벽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난방 때문이었겠죠. 그 온기가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주는 느낌도 필요했으니까요.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간질간질했지만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간질간질함도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나는 하나씩 받고 있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금 천천히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달력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내 몸도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았습니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손등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번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나는 그 느림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집에도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달력은 시장에서 받아온 것이었죠. 한 달을 넘기면 뒤에 풍경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그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 말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부엌 냄새를 기억합니다. 콩나물국에 김과 젖은 장갑 냄새요. 어머니 손은 늘 물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달력 종이를 넘길 때는요. 종이가 젖지 않게 아주 조심했죠. 그 조심이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걸 따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넘길 때 조용히 넘기는 법을요. 2월의 그림을 보며 그 조심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조심하고 있는지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종이처럼 얇은 마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얇음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력을 보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략 수만 번 쉴 정도였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제일 조용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요. 그러고 나서 달력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확인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확인이 끝나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식탁에 앉아봤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진 어깨가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죠.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일이 그런 일이었나 봅니다. 지금 내가 달력 앞에 서 있는 것도요. 어쩌면 그때 어머니와 비슷한 건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몸짓 말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운 적은 없는데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의 촉감도 비슷했습니다. 어릴 때 달력 종이는 거칠었습니다. 손에 닿으면 까슬까슬했죠. 지금 달력 종이는 매끈합니다. 매끈한데도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종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얇고 쉽게 찢어지고 해가 지나면 버려지는 것. 그런 것들 앞에서 사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달력을 넘길 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지 않게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넘긴 뒤에는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눌러주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부드러움을 기억합니다. 지금 내 손도 달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가 있습니다. 누르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달을 넘기고 다음 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손이 움직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콩나물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도 있었고요. 마른 행주 냄새도 있었습니다. 그 냄새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왔습니다. 냄새는 기억을 데려옵니다. 데려온 기억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기억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달력을 보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했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눈썹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거울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눈썹에 힘이 들어간 걸 느낍니다. 생각이 얼굴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달력에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쌀집 전화번호, 철물점 이름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그 광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오직 풍경 사진만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산이 있거나 바다가 있었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곳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을까요? 나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어볼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그 뒷모습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력 앞에 선 뒷모습, 조용히 한 달을 보내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지금 나와 겹쳐집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을까요? 달력 앞에 멈춰선 사람으로요. 그림 속 마을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눈으로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어디에 닿을까 싶었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면요.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날의 흔들림이 딱 그랬습니다. 나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있었고요. 약속이 하나 미뤄졌습니다. 별일 아닌 일들이었죠. 그런데 별일이 아닌 것들이 쌓이면요. 가끔은 달력 한 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면 마음이 커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봤습니다. 그림만 보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그림 밖으로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떨림은 작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워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따라 흔들립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이 따뜻하지는 않았지만요. 손을 감출 수는 있었습니다. 감추면 떨림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도 손끝은 흔들렸습니다. 천 너머로 그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려고 힘을 주면 더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흔들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림 속 길은 여전히 끝이 없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나무들이었죠.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가지 끝이 뾰족했습니다. 뾰족한 것들은 아프게 보입니다. 나는 그 아픔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느끼는 종류의 아픔이었으니까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요. 아프다는 건 확실한 그런 아픔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아픔이 커졌습니다. 아니, 커진 게 아니라 선명해진 거였습니다. 원래 있던 아픔이 이제야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이는 아픔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빴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얕아진 것뿐이었습니다. 얕은 숨은 불안을 데려옵니다. 불안은 이유를 묻지 않고 옵니다. 나는 불안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 속 마을 어딘가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였을 겁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단단한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흩어지면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나도 지금 조금 흩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달력 앞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림과 불안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섞인 채로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싸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날들이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날들이요. 그런 날은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딘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림과 함께, 불안과 함께, 아픔과 함께요. 나는 그것들과 함께 달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 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흔들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끝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동네 가게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주인이 묻더군요. 이번 달도 금방 가겠죠.
나는 웃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금방 간다는 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달력에 2월 칸이 자꾸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졌는데도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단지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도 날짜가 찍혀 있었죠. 나는 날짜를 보지 않고 접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나는 응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나를 탓한 건 아닌데요. 나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미안해지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달력은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내 습관은 내 마음의 날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그냥 펼쳐놓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습니다. 컵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쓸쓸합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시간이요. 하루가 끝나간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죠. 나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데도 목이 마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마름은 물로 해결되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뭘 먹고 싶은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요. 아무거나. 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거나라는 말을 들으면요. 상대방은 난처해 합니다.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먹자.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에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배려를 알아챘습니다. 알아채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응하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 미안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괜찮다고 해야 남편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김을 보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 앞에 있으면요. 마음도 조금 녹아야 하는데요.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혀가 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삼키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니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좋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손만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거웠습니다. 무거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좀 늦었네라는 말에서 왔을까요? 이번 달도 금방 가겠죠라는 말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달력의 2월 칸에서 왔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겁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남은 물기가 천천히 마를 것입니다. 나의 무거움도 천천히 마를까요? 저녁이 되어 다시 달력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면 그림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면 흐릿함이 더 잘 보이더군요. 나는 그 흐릿함이 2월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은 짧고요. 빨리 지나갑니다. 짧아서 더 선명할 것 같은데요. 내 기억 속의 2월은 늘 흐릿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던 해도 2월이었고요. 아이의 졸업식 준비로 바빴던 해도 2월이었습니다. 바쁠 때는 달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한 채로 넘긴 날들이 쌓입니다. 그날들은 사진처럼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이 흐릿해졌나 봅니다. 나는 달력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림은 흐릿했지만요. 그 안에 있는 지붕과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흐릿해도 사라지지는 않죠. 나는 사라지지 않는 것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흐릿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견딜만 했습니다. 선명하면 아플 것들이요. 흐릿하면 조금 덜 아팠습니다. 나는 그 덜 아픔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2월의 눈이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쌓였고요. 아버지는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흐릿했습니다. 몇 시였는지, 몇 일이었는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내렸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다는 것. 그 차가움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남습니다. 온도로, 빛으로, 소리로요. 아이의 졸업식도 2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체육관에 모여서 식을 했죠. 아이는 멀리 있었고요. 나는 뒷자리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작게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상장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 빨랐습니다. 빨라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쉬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앉아야 했는데 싶었죠. 하지만 자리는 정해져 있었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은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요. 선명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달력 그림 속 마을도 2월 같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어중간한 시기였습니다. 어중간함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극적인 것만 기억됩니다. 한겨울의 추위나 한여름의 더위요. 하지만
2월 같은 시기는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나는 그림 속 마을이 좋았습니다. 흐릿해서 좋았습니다. 지나쳐 버려서 좋았습니다. 모든 게 선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손을 뻗어 달력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매끄러웠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아래로요. 흐릿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문지르면 선명해질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림은 원래 그렇게 그려진 거니까요. 나는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채로 두기로 했습니다. 내 기억도 흐릿한 채로 두기로 했습니다. 선명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쓰면 지칠 것 같았거든요. 2월이 지나면 3월이 옵니다. 3월은 조금 더 밝을 겁니다. 봄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2월입니다. 아직은 흐릿함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머물 것입니다. 조금 더 머물다가 넘어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달력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월의 의미가 뭘까요? 짧고 흐릿한 달의 의미가요.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달이 선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흐릿한 달도 필요하다고요. 흐릿함 속에서 쉴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쉬고 있었습니다. 달력 앞에 서서요. 흐릿한 그림을 보면서요. 2월 안에서요. 밤이 깊어지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가끔 들렸죠. 나는 소파에 앉아 달력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까이 가면 또 멈출 것 같아서요. 멀리서 보면 그림은 더 흐려집니다. 그 흐림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멈춘 시간이 길었습니다. 멈춘 동안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대신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등, 종이의 결, 회색 구름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눌러주었습니다. 눌린 마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깊어진 마음을 억지로 풀지 않았습니다. 풀면 다시 분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달력의 그림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건 기억이 다가온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다가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몸에 닿았습니다. 쿠션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것에 기대니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풀린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진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명갓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을 겁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약한 바람이었지만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커튼도 나무도요. 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실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소리는 안정감을 줍니다. 나도 곧 자러 가야 하는데요.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낮 동안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고 대답하고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밤에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그냥 숨을 쉬면 됐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까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하루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하루 속에서요. 가끔 이렇게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달력 앞에 서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요. 방향 정도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멈춰 섰던 겁니다. 달력 앞에서요. 2월의 그림 앞에서요.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있었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 존재로요.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말을 하고요. 멈출 수 없습니다. 완전히 멈추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멈춥니다.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만요. 숨을 쉬면서 멈춥니다. 심장을 뛰게 하면서 멈춥니다. 멈춤과 움직임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밤은 잠을 부릅니다. 나도 곧 잠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달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2월의 그림이 어둠 속에서 희미했습니다. 희미해도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희미함에게 인사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마음으로만요. 고맙다고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요. 그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침실로 갔습니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달력을 봤습니다. 2월 칸의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나는 그 흐릿함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채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흐릿함은 가끔 나를 보호합니다. 선명하면 견뎌야 할 것이 늘어나니까요. 달력은 내일을 향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을 조금 더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어도 되는 날이 있다고 믿고 싶었죠. 침대에 누워 불을 끄니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 칸을 충분히 봤으니까요. 2월이 흐릿해도 달은 지나가고요. 지나가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칸을 보겠죠. 하지만 오늘의 흐릿함은 오늘의 몫으로 두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장은 아무 무늬도 없었습니다. 무늬 없는 천장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함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풀어지면서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가자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피곤은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피곤이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눌린 채로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눈이 감겼습니다. 감긴 눈 뒤로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달력 앞에 섰던 시간이요. 손이 차가웠던 순간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요. 흔들렸던 마음이요. 늦었다는 말이요. 저녁 식탁의 김이요. 소파에 앉아본 천장이요. 모든 것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다시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었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깊은 숨은 잠을 부릅니다. 나는 잠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으면 오늘이 끝납니다. 끝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오래 있었으니까요. 달력 한 칸 앞에서요. 2월의 그림 앞에서요. 멈춰서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비어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비어있으면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채워진 채로 잠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나도 숨을 맞췄습니다. 맞추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요. 그냥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2월일 겁니다. 내일도 달력을 볼 겁니다. 달력을 보면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추는 것도 하루를 사는 방법이니까요. 모든 날을 빨리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넘겨도 됩니다. 아니, 넘기지 않고 머물러도 됩니다. 머무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달력 한 칸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2월의 흐릿한 그림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려줄 겁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한다는 건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의 무게를요. 오늘의 흔들림을요. 오늘의 흐릿함을요.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뒤로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쉼이었습니다. 쉼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잠속으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아침이 오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돌아와서 또 하루를 살 겁니다. 또 달력을 볼 겁니다.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달이 있나요? 흐릿해서 오히려 기억나는 달이요. 그 달 앞에서 멈춰 선 적이 있나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멈춥니다. 멈추면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깁니다. 또는 넘기지 않고 머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달이 있나요? 흐릿해서 오히려 기억나는 달이요.
그달 앞에서 멈춰 선 적이 있나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멈춥니다. 멈추면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깁니다. 또는 넘기지 않고 머뭅니다. 머무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갈 수 있으니까요. 달력의 모든 칸이 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릿한 칸도 필요합니다. 흐릿함 속에서 우리는 쉴 수 있으니까요. 선명하면 견뎌야 할 것이 늘어나니까요. 오늘 하루도 무거웠나요? 별일 아닌 것들이 쌓여서 무거웠나요? 그 무게를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무겁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2월의 그림처럼요. 흐릿한 채로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선명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흐릿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내일도 달력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당신도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멈춰서도 넘어가도요.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이요. 조용히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요.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